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해운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가까운 미래 지구의 극지방 얼음이 녹아 지구는 바다로 뒤덮였습니다. 영화 워터월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문명이 쇠퇴하고 망해버린 지구에서 생존한 인간들의 사투를 잘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지구 해수면은 0.26m에서 0.77m 상승하게 되고 2도씨 상승할 경우 0.1m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부산 해운대 같은 우리나라 사빈 해안의 경우 80.1%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극한기후 등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극지방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 고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태풍이나 폭염과 한파 그리고 메뚜기떼가 출몰해 식량 위기마저 올 수도 있는데요. 탄소 중립은 재생 에너지 등을 늘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포집 기술 또는 산림, 습지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 제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지구의 한계 상승 온도를 2도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 온도 상승을 이보다 0.5도씨 낮은 1.5도씨로 제한하면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마저도 이미 1도씨는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제 그 마지노선이 0.5도씨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때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가 8위나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8.4%로 EU 16%, 미국 11%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 역시 한국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 기반들을 하루아침에 싹 다 없앨 수도 없고 급작스럽게 전환시키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데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LEDS를 이야기하기 전 파리 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리 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 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 조약으로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2016년 1월 4일 발효됐습니다. LEDS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가늠하는
보고서로서 파리 협정상 국가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달리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작성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제출 이후의 갱신 이행 점검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좀 더 유연하고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EU는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이렇게 글로벌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사들도 친환경 기업 위주로 투자에 나서고 있기도 한데요. 수출 주도형 한국은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2050 탄소 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그리고 높은 무역 의존도 등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역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도 이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톱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부문별 핵심 전략 5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발전에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와 그린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산업에서는 수소 에너지원 활용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효율적 자원 분배와 저탄소 제품 개발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물에서는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 녹색 건축물 확산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수송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운송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차량과 IT의 결합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및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 전환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및 참여 기회 확대, 환경 교육 강화로 사회 전반의 저탄소 인식을 확대하고 전환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식량 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위해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포 및 실천 결의가 오늘 관악구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승희입니다. 자,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서로 마주하며 보길 바라봅니다. 자, 지구 온난화,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죠.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는 비전 선포, 축하 영상, 실천 결의문 낭독, 실천 다짐 퍼포먼스, 특별 강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은 탄소 중립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귀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개가 되시면 손을 이렇게 저처럼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중수 관악 탄소중립 시민실천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준 자연보호 관악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인숙 동작 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준희 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부청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밖에도 환경단체 회원님들과 참석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다 같이 손 한번 함께 힘차게 흔들어 볼까요? 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열정이 너무 넘칩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탄소중립 비전 선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가운데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우리 관악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한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하시기에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김중수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 단장님, 그리고 이상준 자연보호 관악협의회장, 귀한 시간을 내주신 또 우리 유인수 동작 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대민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2050 탄소중립 청정관악 비전 선포 및 실천 결의 행사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류는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약 1도 상승했으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산불 및 홍수 등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도를 지키기에 우리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관악이라는 관악의 비전을 선포하고 실천 의지를 가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까지 모든 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와 에너지 전략 등 저탄소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컵 대신 K컵 생활, 여름과 겨울철에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고 건강한 이 땅은 미래 세대까지 누리고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탄소중립사회위원회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많은 PPC에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시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분과 함께 2050년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200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의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네, 일상 속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 참 저는 와닿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다 함께 참여해 주실 거죠? 네, 다음은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님, 유기홍 국회의원님, 정태호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입니다. 2050 탄소중립 청정관악 비전 선포 및 실천 결의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신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관계자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단지 더위나 폭우로 인한 생활 불편에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자연재해는 물론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생태계 그리고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부, 기업, 가정 모두가 과거의 관행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윤과 편의성만이 지상 과제였던 세계와 결별하고 생태적인 삶, 공존하는 삶, 우리 모두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관악구의회도 깊이 연구하고 과감히 실천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위해 각종 입법 정비와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관악구에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관악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악갑 국회의원 유기용입니다. 2050 탄소중립 청정관악 비전 선포 및 실천 결의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관악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 학령인구의 급감 등 인구 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못지않게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의 빙산이 녹고 그리고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갖가지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P4G 대회를 우리가 국제적인 그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실천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관악이라는 비전 하에 우리 자손들에게 더 희망찬 세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실천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관악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탄소 중립 청정 관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청정 관악 비전 선포 및 실천 결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세계적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그 중심에 서주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하면서 탄소 중립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큰 도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또 저탄소 녹색 기술 등 신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탄소 중립 정책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도 국가로 도약할 중대한 분기점에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산업 전반과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오는 대전환의 시기에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악구가 기후위기를 생활에서부터 극복하고 지구환경을 살리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숙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비전 선포 및 실천 그 결의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모이신 미래세대 대표님들, 그리고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환경단체 대표님들의 훌륭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온라인으로 축하를 해주신 길요한 관악구의 의장님과 유기용 정태호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같이 자리해 주신 박준희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에서 특히 저희 그 관악구 내 학교의 환경 개선과 방역 지원에 정말 애써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관악구의 학교 관계자의 확진자 수는 타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요새는 뭐 그런 걸 통계를 내진 않아요.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학교 내에 집단 감염도 없고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구청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강의를 들으면서 코로나 위기는 백신이나 개인 위생으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심하면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데 기후 위기는 우리가 한번 재앙으로 닥치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공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정말 심각하다. 이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일단 시작되면.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조직 개편할 때 생태 환경팀을 올해 새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한 교육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교육감님이 표시하신 거죠. 또 저희 그 동작관학 교육지원청도 실천단을 만들었는데 실천단 이름이 지구와 함께 with us입니다. 그 with us라는 그 동작관학 교육지원청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단이 있고요. 여기에 관악구의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계십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어서 이것은 200일 동안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로서 110일째를 맞았고 매일 실천한 것을 인증샷을 올려야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생활 습관이 교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자, 어느 한 분야의 한 개인의 실천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실천 결의대회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교육 그리고 실천을 위한 많은 교육 현장의 노력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50 탄소 중립 청정 관악 운동의 뜻과 실천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기후대응 실천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시겠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중수 탄소중립 시민 실천 단장님과 강인숙 환경교육 지도사님, 현영훈 청년대표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결의문 낭독이 있겠는데요. 세 분께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대표님 켜셨고요. 네, 단장님 켜셨고요. 네, 지도사님. 네, 모두 다 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 대표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손을 들고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시작해 주십시오. 온실가스 감축 실천 결의문.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폭염, 한파, 가뭄 및 홍수 등 기후위기가 징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관악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승용차 사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분리배출에 쉬운 제품을 사용하며 재활용품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실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 네, 다 같이 2021년 2021년 9월 13일 13일 관악구민 대표 일동. 네, 탄소 중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굳은 결의가 느껴지는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음은 탄소 중립 실천 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드린 피켓에 각자 지킬 수 있는 실천 과제를 하나씩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다들 갖고 계시죠? 네, 부청장님께서는 어떤 걸 적어주셨을까요? 짠, 네. 재활용, 분리배출, 잘하기라고 적어주셨네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커피를 또 많이 마시기 때문에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네.
자, 이렇게 부청장님과 저처럼 이렇게 적어주신 것처럼 화면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셋 하면 그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준비되신 분들은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멋집니다. 와, 이걸 직접 눈으로 봤어야 됐는데 온라인으로 보니까 너무 아쉽네요. 네, 완성됐습니다. 네, 티켓을 이제 내려주시고요. 부총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성하신 실천 다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숙희 환경 전문 강사님의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행동 요령 주제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제 말씀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에너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남곡난양 도시재생에서 일하고 있는 김숙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나 여러분들의 결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시간은 복습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오늘의 행사의 의미를 한번 보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영상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중학교 탄다, 중학교. 우리 마을 어떡해. 전국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총출동했지만 불은 축구장 420개 면적을 모조리 태우고 말았습니다. 안동에선 지난해에도 큰 불이 있었습니다. 불은 도처에 있습니다. 올여름 세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리스 에비아 섬에선 주민 2,000명이 배를 타고 섬을 탈출했습니다. 올해 유럽에서 산불은 평년 대비 8배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서부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올해 7월 말까지 캘리포니아에서만 무려 5,500여 건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산불이 점점 사람들의 거주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리크릭이 불타던 날 샌프란시스코 하늘은 붉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풍경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 더 공포스럽습니다. 산불은 거대한 이산화탄소 덩어리입니다. 불이 나면 나무 속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까지 배출되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방출됩니다. 이런 온실가스는 태양 에너지를 대기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산불이 나면 날수록 지구는 더 뜨거워지는 거죠. 지구가 더워지면 땅 중학교 탄다, 중학교. 올해 점점 더 공포스럽습니다. 산불은 거대한 이산화탄소 덩어리입니다. 불이 나면 나무 속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까지 배출되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방출됩니다. 이런 온실가스는 태양 에너지를 대기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산불이 나면 날수록 지구는 더 뜨거워지는 거죠. 지구가 더워지면 땅은 점점 가물어지고 다시 가뭄은 산불을 부릅니다. 산불과 가뭄은 마치 한 몸과도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오로빌 호수.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오로빌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대를 이어 농장을 운영하는 델보스케 씨에게 캘리포니아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모든 걸 망쳤죠. 메마른 땅은 생명을 품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일본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매년 홍수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물난리가 난 정저우에선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죠. 서유럽 홍수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기가 머금은 거대한 수증기가 물폭탄으로 쏟아진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은 물이 증발되고 물은 우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대기엔 점점 더 수증기가 쌓이고 결국 강력한 물폭탄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런 극단적인 물순환이 어떤 곳엔 가뭄을, 또 어떤 곳엔 홍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까요? 여름철 기습폭우는 이제 일상사가 됐습니다. 전남 강진의 전복 양식장은 이번 여름 폭우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수년째 애지중지 키워온 전복이 하루아침에 모조리 죽은 겁니다. 대체 이 바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범이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빙하가 녹는다는 건 단지 북극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가 가열이 되고 있는데 모든 곳이 똑같이 가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극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빠르게 지금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적도와 극 간에 바로 이 에너지 차이가 적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날씨가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An extreme heat wave is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해양 생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밴쿠버 해안의 홍합 서식지는 거대한 조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폭염이 심각한 미국 서부 곳곳에선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르던 연어는 뜨거운 수온을 견디지 못해 그대로 죽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설과 추위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올 여름 시베리아엔 산불이 끊이질 않습니다. 38도까지 치솟은 폭염이 화근이죠. 지금까지 거의 한반도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이상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래로 꺼져버린 거대한 싱크홀. 대체 이곳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베리아 지표 아래엔 녹지 않는 얼어붙은 땅, 영구 동토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토의 땅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땅 아래 얼음이 녹고 있는 겁니다. 동토에서 메탄이 분출되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질 겁니다. 메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기온을 올릴 거고, 기온을 올렸으니까 이거는 또 동토지대를 녹일 거고, 또 녹였으니까 또 메탄은 나오고 또 기온은 높이고, 이때부터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점을 1.5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이 순간에도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막지 못한다면 인류는 더 자주, 더 크게 기후의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죠.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지구는 대체할 수 없는 인류의 유일한 집이니까요. 네,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요. 정말 이 영상들은 다 올해 일어난 일들이고요. 지금 보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1700년간 지구 온도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근데 여기 100년간의 빨간 선으로 수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간 1도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구가 1000년 동안 4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100년의 1도면 5배의 속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시속 2500km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러지? 라고 보면은 여기 보면 CO2, 즉 우리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쓸 때 나오는 온실가스 CO2 이산화탄소의 온도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이것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도 파리 12월 달에 파리에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정상들 60명이 모였는데요. 이들을 포함해서 169개의 나라들이 2주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의 지구의 온도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1990년 기준 2도씨로 제한하자, 그 이상 오르지 않게 하자라고 결의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쓰자. 그리고 돌아가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서는 얼마만큼 감축을 할 건지 목표를 제시를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았죠.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세계 기후 과학자들 40개국의 과학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2도도 안 돼. 지구 기온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5도로 제한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애게 0.5도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100년에 1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0.5도는 50년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2배의 속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온실가스를 아무리 줄여도 가스가 안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를 습지나 녹지로 인해서 빨아들이는 거죠.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0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이고 이거를 50년도까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5가지 부문에서 우리가 정책을 내놨는데요. 서울시의 온실가스의 68%가 어디서 나오냐면 건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받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물을 확대한다든가 노후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해서 노후 건물에서 새나가는 에너지를 갖겠다. 이러한 그린 빌딩 정책을 선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 온실가스의 20%가 수송, 교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행 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고 수소버스를 늘리고 전기차나 충전기를 확대하고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을 운행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그린 모빌리티 정책을 선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린숲인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숲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무를 심고 도시 숲을 보존하고 공원 녹지를 확충하겠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상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린숲 정책입니다. 네 번째는 그린 에너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OECD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건물 중심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자라는 것이 네 번째 부문의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린 사이클인데요. 서울시 온실가스의 6%가 폐기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8%가 매립지역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시 쓰레기가 어디로 가나요? 네, 인천으로 갑니다. 근데 인천시에서 이제 선언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서울시 쓰레기 안 받을 거야. 너네 거는 너네가 해결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이 쓰레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들을 촉진하고 있고요. 그 지자체마다 재활용 플라자라는 걸 줘가지고 주민들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활용을 하는 정책을 짓고 있고요. 또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매립을 제소화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오늘 결의하신 것처럼 다 동참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에이 설마 내가 사는 동안 괜찮겠지. 나들 어쩌라고 중국이 변해야지 우리가 변한다고 별거 되겠어? 나한다 변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 야 인류가 얼마나 똑똑한데 과학이 발전해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끔찍한 지구를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와 산업들이 여러 가지 정책과 활동을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각각의 것들은 탁상 복론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선포식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실천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날씬한 준열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네요. 네, 준열이가 탄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한 번만 주 1회만 이용을 해도 연간 CO2를 469kg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주 1회만 이용을 해도 연간 25.1kg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것까지 하면은 494.5kg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비닐봉투 썩는데 500년 걸리는 거 아시죠? 네,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자. 그러면 연간 2.5kg을 줄여서 이 세 개만 해도 497kg을 감축을 할 수 있고요. 종이컵 대신에 개인컵, 텀블러를 사용하면 1년에 10.5kg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으면 연 12.6kg,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520kg이 감축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하면 1년에 36.2kg, 그래서 지금까지 556kg 감축을 할 수 있고요. 재활용 분리배출, 재활용 분리배출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재활용을 열심히 한 것이 선별장에 가면 3분의 1은 쓰레기로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혼합수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필요하고요. 이 활동을 하면 1년에 88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 관악구는 1등급 보일러 설치하면 국세환경과에서 20만 원 보전해 주는 거 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연간 576kg. 와, 엄청나게 절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고요. 실내 적정용도 유지하기. 여름에는 26도, 겨울에는 20도로 해서 하면은 1년에 110kg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지 다 가입하셨죠? 가입해놓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내가 에너지를 적게 썼다. 그러면 1만, 3만, 5만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죠. 다 가입하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고요. 이것만 해도 1년에 350kg. 그래서 이 10가지를 모두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1년에 1680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 결의해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3개라도 4개라도 정하셔가지고 꼭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나부터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은 남북에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작은 활동을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에는 에너지 반딧불과 남북 원더풀이라는 주민 모임이 있습니다. 그냥 모임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원순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2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냐면 우유팩을 먹고 나서 깨끗이 씻어서 펼쳐가지고 말린 거를 10개 가져오면 휴지를 하나 주고요. 페트병을 먹고 나서 라벨 떼고 찌그러뜨려서 10개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를 하나 주는 그러한 자원순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만 되면 인근 주민들이 아주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활용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한 번 할 때 한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로 물을 따라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게 배출을 해오시고요. 우유팩도 이렇게 깨끗하게 가져오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물질이 있는 페트병을 가져와서 이건 안 됩니다. 이 100개가 다 깨끗해도 이 하나 때문에 이 페트병들이 다 낮은 재활용품으로 될 수 있으니까 가져가서 깨끗하게 해오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역정을 내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러한 현장에서의 교육 덕분에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은 것들은 관악구 제로웨이스트샵 1.5도시의 소개로 아로마티카로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선별장을 운영하는 동아기업에서 3.5kg의 톤으로 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주 전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기동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분들이 매주 오셔가지고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이것들이 일정량이 되면 이거를 압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로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곳에서 매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페트병 하나, 우유팩 하나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나라도 실천을 해서 이 세계적인 이 관악구의 이 동네의 문제인 탄소 중립에 나라도 작은 힘을 보태자 라는 정말 진정 어린 마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입소문이 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저번 주부터는 신사동과 그리고 이제 난양동도 퍼져서 두 군데 거점이 앞으로 5군데로 퍼질 예정입니다. 저희 바람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바람은 이러한 활동이 관악구 전 동으로 퍼져가지고 관악구의 재활용을 양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오늘 활동을 그냥 총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상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강연 잘 들으셨습니까?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일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